돈은 받을 때 빨리 받고 줄 때 늦게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10,000원 받아서 파킹 통장이라도 넣어놓으면 10원이라도 붙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담대를 갚을 때 어떤 게 이득이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최증식 상환이 가장 이득이 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가 되는 중입니다의 저자 황준성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관련한 정보를 투동자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은 받을 때 빨리 받고 줄 때 늦게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돈에는 시간의 가치가 묻어 있거든요. 내일 10,000원보다 오늘 10,000원이 훨씬 가치가 높겠죠? 오늘 10,000원 받아서 파킹 통장이라도 넣어놓으면 10원이라도 붙으니까 늦게 돈을 갚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담대를 갚을 때 어떤 게 이득이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최증식 상환이 가장 이득이 커요. 최증식 상환이 가장 이득이 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금균 등은 이제 상환 원금을 일정하게 대출 기간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이제 원금균 등이고, 그럼 당연히 이자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원금을 이미 갚았고 매달 이렇게 갚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원리금 균 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매달 갚겠다. 이런 거는 조금 변동성이 없으니까 관리하기 좀 편하겠죠. 그 대신 이자는 조금 높아지겠죠. 원금을 이제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금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최증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반에는 원금이 굉장히 낮아요. 만약에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 3%로 해서 그렇게 30년 동안 갚는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자로 보면은 원금 균등이 한 1억 3천 정도 갚게 돼요. 1억 3,500.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1억 5,500. 그리고 최증식이 1억 8,700.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원금 균등하고 최증식하고 차이가. 이자로 5천만 원씩이나 더 많이 주니까 그럼 돈을 빨리 갚을수록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에는 시간의 가치가 묻어 있어요. 오늘 100만 원 갚는 거랑 30년 뒤에 100만 원 갚는 걸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같은 가치면은 누구든 돈을 다 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30년 동안 계속 예금을 하고 있다가 30년 뒤에 100만 원 갚으면 되잖아요. 30년 후의 물가다 생각하면 30년 동안 저희가 물가가 2.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CAGR이 매년 2.87%씩 물가 상승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뒤에는 훨씬 물가가 높아질 텐데, 그때 100만 원 갚는다? 그건 완전 소위 말해서 땡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은, 이러한 시간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한번 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매년 한 3%씩 늘어난다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최증식이 약간 유리한 그 정도 수준이 돼요. 근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죠. 왜냐면 초반에 상환 원금이 얼마 안 되니까요. 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6,000원, 그 다음 달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현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네. 내가 3%로 빌렸지만 인플레이션이 3%라면은 큰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3억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쓰느니 3억을 그냥 빌렸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6%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최증식이 훨씬 돈을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증식은 아마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하는 그런 디딤돌 대출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만 최증식을 해주고, 그것도 나이가 많으면은 또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최증식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최증식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안에 갚아서 그걸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5년 안에 만약에 갚는다는 게, 이 아파트가 굉장히 상승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5년 안에. 그러면은 당연히 최증식이 유리하겠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왜냐면 상환 원금이나 뭐 납부액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을 따져봤을 때 적은 금액으로 큰 물건을 살게 된 상황인 거고, 거기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으면은 훨씬 유리하죠. 30년을 온전히 가중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최증식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계산이냐면, 이 표가 내가 3억을 갖고서
나오는 6% 수익률로 내가 내야 되는 상환 원금이나 이자, 그러니까 납부액을 낸다라는 가정으로 매달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매달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돈이 얼마가 남았어? 라고 확인을 해보니 원금 균등 상환은 2억 4천 남았고 원리금 균등은 2억 7천 남았고 최저임금은 3억 2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릴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내가 빌린 그 이자율보다도 높으니까 이 납부액을 상환하고도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아파트를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최저임금식으로 하면은 이자 안 내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였었어요. 근데 만약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비교하면은 원리금 균등이 더 낫죠. 아무래도 이것도 더 늦게 돈을 갚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계산한 바로는 원리금 균등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금액 자체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초반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수익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요걸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 돈은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네. 낮게 빌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투자 수익률이 현저히 낮고 내가 빌렸을 때 대출 금리가 현저히 높다 하면은 빨리 갚아야죠. 그럼 빨리 갚아야 돼요, 그거는.